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관세 얘기가 시장에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모든 자산 시장에 관세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그래도 또 관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그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제가 자기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들이 급락했다. 그런 이슈들을 좀 보다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또 10만 달러 다시 넘어 있더라고요. 네, 아침에 지금 10만 2천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변동성이 진짜 커졌어요. 네. 어떤 배경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2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네. 그리고 중국은 추가 10% 관세하고 2월 4일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장은 주말에 열리지 않으니까 그렇죠. 장은 반영이 안 됐는데 주식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계속 내려갔죠. 선반영이 돼서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9만 3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저도 어제 방송 준비하면서 12시 40분으로 제가 기억한 41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랑 이제 협의가 돼서 한 달간 유예한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장이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장은 보니까 약간 이제 회복하는 단계인데 이제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크립토 시장은 다시 좀 더 공격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캐나다 유예 소식도 전해졌는데 요게 지금 관세에 계속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면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면 이제 수출입에 대한 부분들에 큰 변화들이 생기고 결국 이제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 상승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생겼는데 이 불확실성이 이제 합의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조금 제거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기업이 돈을 좀 못 벌 수도 있겠구나.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관세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나니까. 예. 그리고 물동량이 줄어들면 애초에 그 Q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를 많이 못 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한데 코인 시장이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변수들이 많긴 한데 크게는 이 크립토 시장이 주식 시장, 전통 금융 시장과 최근 몇 년간은 동기화되는 커플링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에 비트코인 ETF하고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상당량의 자금들이 이미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시장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걸로 봤을 때 이 커플링되어 있는 현상, 동조화되어 있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한 ETF 쪽 자금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해서 빼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러네요. 암호화 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이제 요번에 좀 살펴봤을 때 좀 흥미로운 부분들은 이제 이 관세 정책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갔을 경우에 네네. 오히려 크립토 쪽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래요? 네, 비트와이즈의 이제 제프 박이라는 그 임원이 발표했던 내용이 있는데 어떤 근거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게 이제 관세 정책을 미국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쓰게 되면 미국은 괜찮지만 그 주변국들 거래를 하던 주변국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각국에서는 자기네 경제 상황들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쪽 완화를 해야 되고 통화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당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시장 전체 유동성은 늘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예전에 달러 금으로 갔지만 네네. 크립토 쪽으로 가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안전자산으로 이제 다시 해지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크립토 시장에 긍정적이라는 부분들은 또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 전쟁이 더 치열해져서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고 글로벌 경기가 부진해지면 각국에서 이제 부양책을 활용하면서 맞습니다. 유동성을 막 풀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럼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가겠느냐? 코인 시장으로도 분명히 물려 들어올 것이다. 네네. 저도 어제 이제 리포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이 상황이 되면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면
부양책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이제 추가 관세 10%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의 입장은 지금 WTO에 제소한다 이 정도 맞아요. 입장이고 네. 지금 양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 버티려면 내적 수요를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정책 그러면 드라이브를 결국 걸어야죠. 이제 자금을 더 풀어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제 관세라는 부분들이 뭐 수입할 때 얼마 받을 거냐 이런 이슈보다는 훨씬 더 매크로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부분들의 각국 정책들 지금 뭐 멕시코랑 협상이 됐다 그러면 캐나다 협상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지금 첫 해년도 25년도에 특히 상반기 6개월 사이에 이 벌어지는 정책들은 매우 민감하게 또 매일매일 좀 체크해야 그러겠네요.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민감하게 관세가 부과되고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가 유예됐다는 사실만으로 다시 10만 달러를 회복할 정도면 변동성은 있지만 투자 심리나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뭐 주식 시장도 뭐 지난번 딥식 사태로 네네 맞아요. 뭐 엔비디아 뭐 18% 하루에 빠지는 크게 흔들렸죠. 그런 게 네. 있는데 이 뭐 크립토 시장 자체는 워낙에 이제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24시간 트레이딩 하는 부분 때문에 네. 한번 추세가 뭐 급나가는 뭐 내리는 추세라든지 상승하는 추세가 되면 그 추세 추종하는 그 시스템 트레이딩도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3개월, 6개월 사이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보시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자산 규모를 조금 조정해 놓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증시 얘기할 때도 그래서 사실 뭐 종목으로 이렇게 세분화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지수의 박스권 전략을 좀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전략이 그러면은 가상화폐 시장도 뭐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서 좀 박스권을 좀 활용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크립토 쪽이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거든요. 네. 이제 비트코인하고 연동돼 있는 금융 상품들, 디파이 같은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 쪽을 보고 비트코인 쪽도 뭐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주식 하시는 분과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뭐 30일, 60일, 90일, 120일 이평선이 있으니까 여기 이평선이라는 부분들은 집단지성으로 거래량들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흐름들이니까 예. 이제 너무 이제 단기적인 어떤 소재보다는 이런 이평선을 확인하는 부분하고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보고 있었으면 급락을 활용해서 지금 또 10만 달러 넘어간 비트코인을 내가 좀 먹을 수도 있었겠군요. 그렇죠. 이제 어저께 이제 뭐 이 밤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그런데 그러면 다시 이제 반등하는 추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고 일부 이제 추매를 하는 형태의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고 이럴 때에도 뭐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쪼개서 투자하시는 전략들을 쓰셔야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뭐 비트코인이 영원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가 무슨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유진 파머 시카고대 교수님이 그 캐피털리즘이라고 하는 그 팟캐스트에서 이 팟캐스트 진행자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많으니까 또 약간 빠지니까 네.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교수님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거의 100% 확률로 10년 이내에 가치가 제로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가 많이 퍼졌는데 원래 이제 유진 파머 교수님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이제 이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자산의 가격은 시장의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보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사업 성과와 관계없이 주식 시장은 선반영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수 추종형 펀드에 대한 그 해석에 대한 부분으로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하셨는데, 근데 이제 크립토 쪽에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하신 게 이제 비트코인이 실질적 가치가 없고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화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없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트코인 지금 16년째거든요. 예.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실질적 가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그러네요. 왜 공동체들의 합의에 의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합의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지난 16년 동안도 계속해서 무상향하는 가치인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가치가 제로가 될 거면 벌써 제로가 됐었어야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그렇죠. 분이 그러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교수님이 거죠. 이제 말씀하셔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제 이 전통 금융 시장 또는 전통적인 화폐 또 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분들의 크립토의 가치들은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여기는 0이냐 지금 가치냐의 이런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스상으로 다룰 수는 있겠으나 이제 크립토 쪽에서 있는 분들은 논리적으로 그러면 그동안 16년 동안 왜 가치가 뭐 제로로 가지 않았냐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다른 논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또 스테이블 코인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뭐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달러랑 패깅이 돼 있으니까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변환해서 거래하는 방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달러가 있다는 상태에서 그거는 근거가 네, 있다라고 동의하는 보는 거죠. 거구나. 네, 네,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 얘기에 대해서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닌 거군요. 네, 뭐 저는 그냥 뭐 내용을 살펴봤을 때도 네네. 그 내용 중에서 뭔가 조금 이론적 배경이 있다거나 뭐 새로운 부분이 있었으면 저도 살펴봤을 텐데 매우 그 초기에 있었던 그 뭐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그냥 떨어질 때는 또 이런 또 부정적인 얘기가 시각들이 나오는구나. 나온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그 지금 또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관세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좀 돌아가서 관세가 부과되면서 시장이 좀 부담을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는 친가상화폐 이미 드러났잖아요. 네. 이런 걸 보고 그 우리가 좀 앞으로의 어떤 일정들을 좀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TF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 봐요, 지금. 네, 일단 1월 23일자로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국 리더십 강화라고 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첫 행정 명령이었고 여기에는 이제 실무 그룹을 이제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실무 그룹의 의장이 백악관에 있는 인공지능 가상화폐 차르인 데이빗 올리버 삭스가 의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여기에는 이제 SEC 그리고 또 뭐 여러 이제 장관들을 포함하는 그룹이 이제 모여져서 뭘 하냐 그러면 새로운 암호화폐의 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 정리를 하고 또 가상자산, 증권, 상품 등에 대해서 그 전보다는 좀 더 명확한 정리를 해줘야지 상품에 대한 법적 이슈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이게 30일 이내에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및 지침 문건 등을 정리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리고 180일 이내에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 일정이 정해져 있는 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일정 이제 설립했기 때문에 네. 이 일정대로 가니까 지켜야 되는 거군요. 180일이니까 6개월 이내에 이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보고서가 나오고 여기에는 중요한 게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물량 비축 방안 자체를 지금 평가해서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6개월 이내에는 이제 미국이 어떻게 가상자산 정책을 가져갈 것인지 거의 조금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감으로 갖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들을 가상화폐 관련 공약들 예를 들면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180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아마 그 사이사이에도 이제 업계의 얘기도 듣고 또 그리고 중간중간 상황들도 뭐 성향상 좀 진행 상황들을 계속 트루스 소셜에 그렇죠. 계속 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 트루스 소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트루스 소셜이 앞으로 되게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이 트럼프가 지금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하고 지금 2기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성향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업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미디어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미디어 특성들을 잘 알고 연예인이었죠 예전에. 예. 그래서 이제 매체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논쟁들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자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매체들이 필요하다 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 X랑 비슷한 매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정책들을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멕시코 관세 유예한 것도 트루스 소셜에 올려서 알렸어요. 공지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해임하는 거라든지 임명하는 부분들을 맞아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를 그동안 많이 썼었는데 그렇죠. 자기가 이제 내가 그냥 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지형 부분들도 여기서 이제 정책이라든지 본인의 의견들을 제일 먼저 아마 노출을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이 트루 소셜 미디어의 트럼프의 이제 계정들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주식 시장뿐 비트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도 다들 이 트루스 소셜 X 이런 거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진짜 일기 때도 그랬거든요. 매일매일 트럼프가 어떤 얘기했는지 챙겨봐야 되는 그런 날들이 아침에 계속 가득했었는데 요즘도 다르지 않습니다. 트루스 소셜 X 번갈아 가면서 트럼프가 간밤에 무슨 얘기를 했지? 이게 결국 시장에 영향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플랫폼임에 틀림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의 주가도 한번 좀 봐야 되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널뛰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간밤에 다시 10만 달러를 넘었던 것처럼 전체적인 큰 전략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보다는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해야 된다. 대응이 중요한 구간.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측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크고 맞아요. 이 변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뭐 예측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큰 틀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쪽이냐,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드는 쪽이냐라는 부분들이고. 그거부터 보고 일단. 네네. 왜냐하면 그 정책들이 발표되고 나면 그게 이제 막 여러 파장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먼저 들어가면 조금 더 내가 많이 수익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오늘도 어제만 해도 우리가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밤사이에 이제 반등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반등이나 하향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한 다음에 한 스텝 정도만 또는 반 스텝 정도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하고 어쨌든 좀 이렇게 그 분할 매수 또는 분할 매도하는 부분들을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코인 가격이 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결국 떨어뜨려 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더라.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엄청 올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언젠가 몇 년 뒤면은 또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너무 많아 보이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더 빨리 들어가서 더 많이 먹어야지라는 전략보다는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계속 변동성을 노리는 어떤 그 박스권 전략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에 모두 필요한 단기적으로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